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기원과 세계관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네스 연구소 양승원 소장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원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난의 문제, 기근, 또 지진, 환경오염의 문제, 전쟁, 이념 대립, 살인, 폭력, 성범죄, 전염병, 코로나 같은 질병, 또 부의 불균형, 에이즈의 확산, 생물의 멸종, 낙태, 약물 중독, 기상이변, 종교 간의 대립 등등 이 외에도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탄압한다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인간의 욕심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인간의 기원, 또 우주의 시작, 또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에서는 창조론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두 기원에 대한 이론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우연한 존재한 물질로부터 빅뱅에 이어서 또 현재 생명체까지 만들어졌다라는 이론과, 또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설계되었다, 창조자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기원의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지구에서 살아야 될지, 또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지, 또 우리가 서로 싸우고 또 폭력을 일삼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왜 큰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체성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비판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이런 문제들이 모두가 다 기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올바른 회복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진화되었나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물의 진화와 또 화학 진화, 그리고 다양한 설계,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기원 문제, 그리고 또 정체성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사회의 어려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화학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화학 진화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화학 진화가 잘못되었더라면 우리는 그 이후에 생물의 진화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진화의 증거들이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이론도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을 통해서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빅뱅 이론은 모든 물질이 하나의 물질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최초에 이 우주가 생성되기 직후 우연에 의해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물질의 폭발로부터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43초, 즉 1초가 아니라 1초에 10의 마이너스 43승 분의 1초 만에 이 물질이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폭발에 의해서 최초의 물질들이 또 원소들이 하나씩 수소로부터 헬륨, 또 산소, 질소, 탄소 등등의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공간도 순식간에 팽창하고 1초 안에 이러한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행성들이 또 은하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지구까지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현재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의 나이는 약 150억 년, 139억 년에서 136억 년에서 150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계획이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우연. 그 이후에는 빅뱅 이후에 물질들이 우연히 서로 조합이 되고 또 합성이 돼서 최초의 무기질에서 유기물로 또 유기물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조금 더 복잡한 유기물로 또 여기에서 조금 더 복잡한 단백질이나 또 핵산과 같은 물질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핵산과 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또 인지질과 같은 막의 형성을 통해서 코아스르바이트 그리고 최초의 세포까지 화학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생물의 진화로 아메바로부터 또 물고기, 또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또 현재 유인원, 원숭이로부터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하는 생물 진화가 진화론의 대표적인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화학 진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화학 진화는 최초의 물질로부터 또 무기물들이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실험도 행해진 적이 있습니다. 1952년 밀러와 그의 또 지도 교수였던 유레이의 지도하에 밀러가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이 원시 대기 상태 또 지구의 상태를 산소가 없는 비환원성 물질들인 물, 또 메탄, 또 암모니아, 수소 가스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당시에 전기 충격, 뭐 이런 충격에 의해서 번개와 같은 충격에 의해서 유기물이 합성이 됐다라고 이제 믿고 오파린의 가설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유기물 발견된 아미노산은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요 트랩에서 생성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알파알라닌, 베타알라닌,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는 또 알파 아미노낙산이라고 하는 일부 유기물질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화학 진화가 실제로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처음 합성된 유기물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은 잘 보시다시피 아미노 그룹,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아미노 그룹과 또 카르복실 그룹, 탄소와 또 산소, 그리고 두 개의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위에 가운데 탄소, 그리고 위에 수소와 R이라고 하는 것은 곁가지 사이드 체인. 그래서 이 R 그룹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20가지라고 했는데 이 R 체인의 R에 따라서 이렇게 20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1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셀레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요 아미노산은 실은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코딩이 단백질 아미노산은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20개의 우리가 아미노산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20종류의 아미노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은 이 DNA가 또한 DNA에 의해서 이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DNA를 읽어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거대한 생체내 분자가 요 DNA의 정보를 읽고 RNA죠.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mRNA의 정보를 읽어서 이제 아미노산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mRNA가 만들어지는 장면이고요. 이 mRNA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됩니다. 생체내 이제 세포 내에 있는 아미노산들을 가져와 쓰겠죠. 그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이 되는 것인데, DNA라고 하는 핵산, 이 물질은 ATGC라고 하는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네 종류지만 실제로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것은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DNA와 RNA는 요 T 대신에 RNA가 우라실로 바뀌어 있는 게 좀 다르고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 DNA라면 RNA는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시토신. 자, 그래서 유전 암호는 보통 DNA 또는 RNA가 세 개가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A, U, 이라고 하면 이 유전 암호 종류는 총 64종류가 됩니다. 제일 앞자리 4개, 두 번째 가운데 자리 4개, AG, UC, 두 번째 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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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니까 또 4개, 그 다음 4개. 총 합치게 되면 64종류의 유전 암호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호화되고 있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AUG는 시작,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지만 시작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이제 합성하는 시작이다. 그리고 잘 보면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 암호가 또 있습니다. UAA, UAG, 그리고 UGA라고 하는 암호가 중간에 있으면 여기까지 더 이상 아미노산을
연결하지 말라, 단백질을 합성하지 말라라는 멈춤 암호입니다. 여러분, 아미노산이 또 두 개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이 빠짐, 어, 잘 보시면 이게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 물이 빠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축합, 이제 가수, 물이 빠지면서 합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가수가 아니죠? 네. 물이 빠지는 축합 반응. 반대로 분해될 때는 가수 분해. 물이 들어가는 분해를 이야기할 땐 가수 분해. 네. 여기서는 물이 빠지는 이제 합성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이야기하고요. 펩타이드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아미노산이 두 개의 아미노산이 되게 되고 두 개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점점 결합되면 이게 바로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고요. 이 아미노산을 이동시키는 tRNA, 트랜스포 RNA가 여기 보시면 에바나엘에 붙어서 리보솜에서 얘네들을 합성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미노산끼리 붙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아미노산이 점점 붙게 되면 이게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서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되면 바로 단백질이 되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또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3차원의 구조를 만들어야 이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 때는 우리 DNA 중에 또한 비암호화 부분이 있습니다. mRNA 같은 코딩,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이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암호화 영역, 넌 코딩 DNA 부분,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이러한 아미노산이나 DNA가 셀프 어셈블리, 자기 조립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화학 진화의 아주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단백질들이 그리고 또 DNA가 그리고 인지질, 이제 세포막의 어떤 근원이 되는 인지질막.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자기 조립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코아세르베이트 원시 세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마이크로스피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인지질막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피어, 그 안에 단백질들이 뭉쳐져 있다. 뭐 같은 종류의 원시 세포입니다. 또는 리포점, 뭐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설일 뿐입니다. 실제로 세포는 아닙니다.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DNA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기능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들이 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 코아세르베이트는 실은 단백질 덩어리일 뿐입니다. 인지질들에도 코아세르베이트에 대한 논문들도 실제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럴 것이다. 원시세포, 처음 이 화학진화에 의해서 원시세포가 되고 거기에서 실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이론일 뿐입니다. 세포의 구성 요소 중요한 것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로틴, 단백질, 유전자, 또 멤브레인 이런 것들이 이제 코아세르베이트와 같은 우연히 합성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그 이후에 최초의 미생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화학 진화입니다.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죠.
원시 물질로부터 이제 빅뱅에 의해서 원시 물질이 또 무기물이 또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메탄, 수소, 암모니아, 물 이런 것들이 전기 충격이나 이런 환경에서 환원성 대기에서 유기물, 아미노산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조금 더 복잡한 유기물, 단백질, 핵산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코아세르바이트와 같은 원시세포, 그 이후에 또 미생물로 이렇게 진화했다는 것이 바로 화학 진화입니다. 여기까지가 화학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학 진화가 정말 사실일까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초에 우연히 존재한 이 물질, 빅뱅에 의해서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최초의 이 물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 물질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연력학 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합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에너지나 물질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최초부터 우연히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과학의 첫 번째 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원시 대기 상태를 산소가 없는 상태로 가정을 하고 오파린의 가설이나 또 밀러의 실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나 또 메탄 가스, 또 수증기, 또 수소가스와 같은 환원성 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원성 대기를 가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산소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러한 전기 충격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생명체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산소가 없는 상태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 문제점, 화학 진화의 두 번째 문제점, 환원성 대기의 문제점 중에 하나, 또 다른 문제점은 만약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존층이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생명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유해파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또 이런 보호막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유해파들은 생명체에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처음부터 존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화학진화의 두 번째 문제점. 대기권에서는요, 광분해와 산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고 또 산소는 또 하이드록실기 OH기와 결합해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광분해와 산소의 발생, 포토라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산소의 존재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화학 진화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체의 또 유전자에 의해서 DN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다 이 아미노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아미노산이 생명체는 L형이라고 해서 우리 아미노산이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L형, 어, 라보 로테이터리, 왼손형이라고 하고요. 또 D형은 오른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체는 L형만 존재합니다. L형 아미노산만 사용합니다. 이런 두 가지 형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미노산의 손성, 카이랄러티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의 특별한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체 아미노산은 모두 L형입니다.
L형 아미노산만 생명체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밀러의 실험에서 보면 L형뿐만 L형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R형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집니다. 이런 혼합물을 우리는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형이 존재하는 혼합물을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혼합물에서 생명체는 한 가지만 사용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체가 R형 아미노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률적으로 아주 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L형, D형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개의 아미노산이 배열되기 위해서는 우선 4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아미노산이 첫 번째 위치에 아미노산이 있어야 됩니다. N 터미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고요. 아미노산은 C 터미널이 끝나는 부위입니다. 아미노산이 첫 번째 아미노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분의 1, 두 번째 또 40분의 1, 즉 아미노산 20종류 이 가능성이 40분의 1의 확률로 하나씩 하나씩 존재합니다. 100개의 아미노산이 배열되기 위해서는 40분의 1의 100승이라고 하는 확률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요 제가 이야기한 100개는 실은 요 이제 인슐린 제가 호모사피엔스 인슐린 mRNA 를 그것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약 100개 정도, 정확히는 한 110개 정도 이루어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개를 예를 든 겁니다. 실은 많은 단백질들이 100개가 아닌 훨씬 더 많은 아미노산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보다 적게 요구하는 또 단백질도 있습니다. 우선 1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60승분의 1의 확률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은 확률입니다. 요 하나에 들어가는데 40분의 1이니까 요 10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단백질은 요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60승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 하나로만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4,000개 이상의 단백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4,000개의 단백질이 또 만들어질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에 요 10의 마이너스 160승에 또 4,000승을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4만 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로또의 확률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040승이라고 하는 것은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로또 복권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약 10의 7승분의 1이라고 한다면요. 즉 1000만 분의 1이라고 한다면 10의 1의 확 91,428승분의 1의 확률 즉 1758년 동안 매주 당첨될 로또가 1등이 당첨될 확률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 정보를 빼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우리가 자물쇠를 채울 때 4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자물쇠로 우리가 보통 잠급니다. 이것을 이제 이 중에 0000부터 9999 이 네 자릿수의 숫자가 정확히 딱 맞아야 하나의 이 숫자, 하나의 이제 네 자리 숫자, 하나의 정보만 자물쇠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 뭐 한 1초마다 이것을 우리가 자물쇠를 열려고 자물쇠 번호를 비밀번호를 모른 채 열려고 한다고 해도 9,999초가 걸립니다. 이것은 1시간이 3,600초이기 때문에 약 3시간 정도 계속해서 돌렸을 때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됩니다. 이걸 10자릿수로 하게 되면 그 우리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특별한 이 숫자 값을 알고 있다면 3초 만에라도, 1초 만에라도 우리는 이 자물쇠를 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단백질, 이 정보, 아미노산 정보, 또 유전암호, 이 정보, 특별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1758년 동안 우리가 로또가 계속 당첨될 그런 확률이 필요가 없습니다. 1초 만에라도 이 생명체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포도 순식간에 설계자가 있다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설계자가 있다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 DNA, 그리고 또 아미노산의 정보, 그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는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화학 진화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학 진화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정보에 대해서 또 우연이 아닌 필연, 설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체의 기원과 화학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